안녕하세요. 2022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4월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월 그 응시를 좀 하면서 이제 출제 경향이나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과 좀 다른 문제 유형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가장 최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그런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시험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지금 요 설명드리고 있는 실전 문제풀이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출제 경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보면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들을 많이 물어보는, 그러니까 원리나 이론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조금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지시면 훨씬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이제 20번까지는 우리가 삼지선다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또 거꾸로 3편, 4편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지만 그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적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3편, 4편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으로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는 부분이 1편, 2편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원리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신다 해도 여기 보시면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일치를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당연히 재무 설계라고 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출 상환이나 단기 투자 이런 용어들이 완전히 다른 그런 지문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설령 용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 공부 안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문을 읽다 보시면은 그래도 확연하게 좀 답을 골라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일시납 보험료 총액이 연납으로 납입할 경우보다 적은 이유. 자, 우리가 일시납을 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보험회사가 그 일시납으로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뭐가 발생을 합니까? 예, 이자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총액이 연납으로 납입할 경우보다는 적게 되는 거죠. 일시납으로 내면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입한 보험료는 회사에 적립돼서 이자가 발생하니까 연납으로 납입할 경우보다는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암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3월 달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일시납 보험료가 적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납 보험료가 연납 보험료나 월납 보험료에 비해서 적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보험 계약의 보장 개시일과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장 개시일이라는 것은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개시일 이거하고 동일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성립이 되는 거하고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이 당연히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만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반드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보장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무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번 같은 경우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 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진단일로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항상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우리가 개시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보험회사의 의무. 자, 보험회사의 의무하고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있겠죠. 보험 계약자의 의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약자니까 계약자는 뭐를 하는 분입니까? 예, 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보험료 납입 의무나 우리가 사전에 고지 또는 보험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통지해주는 의무, 고지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거 뭐겠습니까? 보험회사의 의무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보험회사는 거꾸로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에 따른 약관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누구의 의무라고요? 예,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서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우리가 이제 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도 또는 만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자가 해지하에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거는 기간의 어느 중에도 상관이 없죠. 언제든지 그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중도 보험금과 만기 환급 보험금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보험금을 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나 만기 환급 그런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요 지급 시기 7일 전에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예,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도보험금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요? 예, 7일.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누구한테 공지한다고요? 예,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부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약 내용 변경에서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하고요. 보험 수익자를 바꿀 때,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자 변경은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이 보험 계약자 변경이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변경 시 교부된 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해야 되는 거지 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회사는 계약자 변경 시 교부된 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보험증권 약관을 우리 그 변경된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뭐 자주 출제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강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란 누구냐면 보험 계약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강자라고 하면 저는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다른 거 하나 고르는 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계약자. 그러니까 3년. 해지환급금도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계약자. 그러니까 3년. 보험료는 누가 청구해요? 보험료 안 낸 거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청구하는 건 회사가 청구하는 거니까 강자. 그러니까 2년. 이렇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 확실하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약자가 청구하는 것은 3년. 그 다음에 강자가 청구하는 것은 2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청구하지 않으면은 계약 자체가 소멸된다. 소멸시효, 소멸이 완료된다. 계약이 완료된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우리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은 우량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아니죠. 표준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량채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가 유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량채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팅이 우량채를 중심으로 하면은 당연히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언더라이팅은 표준채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표준 미달채, 우리가 이제 표준 미달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열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위험한 직무에 근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채보다는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할증한다든지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런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미달채의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 방법으로만 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를 할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뒤에 무슨 만 또는 뭐로 오로지 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이런 지문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방법도 하나의 요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요? 미달체라고 한다. 표준 미달체라고 하고, 그럼 위험이 낮은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것 중에 무슨 법과 관련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나 그런 법 모르는데 금소법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지 마시고 내용을 읽어보면 지문상에 확연하게 틀린 부분이나 맞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골라내시는 부분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서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누가 들어도 맞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의사에 반할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수료의 일부를 고객에게 지불할 수 당연히 없죠. 이거는 일종의 꺾기 같은 거잖아요. 내가 너 보험 가입해주면 내가 너한테 내가 받는 수익금, 수수료의 일부를 줄게. 다 이거는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는 다른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당연히 없죠. 아무리 동일한 보험회사일지라도 다른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설계사 명의 경우계약이라고 하는 경유죠. 이거 오탑니다. 경유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금지가 돼서 경유계약 금지에 위반이 되는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뭐라고요? 읽어보면 누구나 봐도 맞을 만한 답변의 지문이 나와 있는 거 그런 걸 고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중 보험사기 방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런 부분입니다. 방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에는요. 우리가 보험 사기 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뭐 보험협회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해주는 감독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나오는 지문은 대부분 틀린 지문입니다. 뭐하고 관련했을 때요? 보험 사기하고 관련했을 때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감독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원, 협회, 민영보험 등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맞는 내용 같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이파스라고 하는 것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이 사기 감독을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입니다. 누가요? 감독원이. 자, 금융위원회는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럼 보험범죄신고센터는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답이 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뭐를 하고 있다 이런 지문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정답 지문이 된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보험 전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원리나 우리가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삼지선다로 물어보는 부분인데 범위는 좀 넓지만 실은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험 어떤 설계사로서에서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는 시험이시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소설 읽듯이 한번 그냥 쭉 넘겨서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